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채용비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공공기관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기재부 연결해서 같이 들어봤는데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2차로 심층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는데 그 전수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온 셈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신도 시기하는 직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청년 실업이 엄혹한 시점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돼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한 달 반에 걸쳐서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적용되는 기관이 한 3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미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았던 한 55개 이외의 전 공공기관인 275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 기재부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2,234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270여 개에서 2,200건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한 공공기업당 거의 한 10개 이상의 어떤 10개 전후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좀 문제가 심각해서 자체 징계를 하거나 건의를 했던 것이 한 143건,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돼서 수사 의뢰했던 것이 한 23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아시다시피 한 4개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 공기업에 대한 조사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비리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내용을 차차 좀 짚어볼 텐데 사실 이 정부의 의지는 강력했지만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을 좀 단기간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강을 잡고 한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실질적으로 좀 무리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됐고 이것을 통해서 지난 정권에 있어서 이제 임명됐던 그런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몰아내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적 여론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른바 인사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공공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보면은 기재부에서 얘기뿐만 아니고 여러 지금 경찰청을 비롯해서 감사원 많은 기관에서 한 5분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발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정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뒤에서는 청년 실업과 같은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를 상당 부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기간도 기간이지만 사실 5년치의 채용을 점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렇게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건 공공기관부터 은행까지 채용 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아무래도 판단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 사례를 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3년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500여 명 전원, 500여 명 전원이 인사청탁을 받고 이렇게 합격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고 더불어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또 수출입은행 임원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걸 공공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유력한 인사들의 어떤 채용 어떤 리스트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국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전부냐? 결국 그것 이외에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 내에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잡는 것도 있지만 지난 정권에 대한 어떤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결과를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봤을 때는 뭐 말씀드렸듯이 추진 배경이라든가 전수조사 개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것이 전수조사 중간 결과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면은 한 5가지 유형에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영 어떤 인사검증위원회 구성 자체의 어떤 부적절, 이 문제를 상당 부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채용 기준 이외에 뭐 부모들의 배경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 다음에 그 사람들만 이제 점수를 높게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이른바 금수저들에 대한 특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 있지 않습니다만 후배들을 이제 취직하려고 하는 조카들이나 동생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위원 구성에 부적절 사례가 또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부가 아무래도 이렇게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밝힘에 따라서 무더기 해임 사태가 또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부정 합격한 사람들의 퇴출을 바라는 원칙으로 한 만큼 소송 가능성도 실제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합격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본인과 모르게 부모들이 이렇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탈락을 시킨거나 하는 것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정부 방침을 보면은 이와 같이 문제된 사람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격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탈락 내지는 사직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소송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이와 같은 취업 비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탈락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11월 달에 국회에서 이와 같이 이제 취업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직하거나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승진이나 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향후에 이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에서는 이 부분이 통과될 경우에는, 채용 비리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임용됐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파면당하는 그런 사례도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강원랜드나 금감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합격하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쉽지 않고, 다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 같은 경우에 2명을 뽑는데 2등을 했던 사람이 탈락하고 3등을 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변경하면서 합격해서 탈락했던 사람이 한 2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탈락했던 사람 22명이 1,000만 원씩 해서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합격하지 못한 그 아픔이 배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합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추후 어떤 입학 사정 절차에서 어떤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취업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와 같이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심층 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조사 발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오늘 발표했는 저희도 보도문을 봤습니다만 하나하나 한 5가지 유형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여 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사 문책 절차를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채용 비리를 형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고소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인데요. 그와 같은 것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채용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 그 경영진에 대한 문책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전임 정권에서 선임된 그 어떤 공공기관장에 예. 대한 문책을 통하고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들어온 그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추가적인 심층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심층 조사, 후속 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발 방지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조사를 했는 것은 그 중앙 그 어떤 그 부처에 있는 공공기관인 것이고 현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공기관이 한 800여 개 이상 된다라고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일단 그 실질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사실 제도적 보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어떤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 더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직을 시킨 것을 탈락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 말씀드린 그와 같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주요 4개 정당에서 같이 발의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선이 통해서 입법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 앞으로는 어떤 전 정부와 달리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실력만 있다고 하면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고 아마 그 기억하실 겁니다. 종전과 달리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뭐 깜깜이 면접이다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만 블라인드 실질적으로 채용을. 블랙 어떤 구체적인 어떤 스펙을 쓰지 않고 예. 실력으로 어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